TVN 드라마 스타트업 2화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평과 달미의 할머니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지평의 캐릭터는 아주 마음에 들어서 지평의 이야기를 스피노프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2화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화에서는 달미가 도산을 찾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언니인 인재에게 꿀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재에 대한 경쟁심이 아니라 달미의 아빠와 관련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는 것을 아빠가 선택해서 지는 게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미는 아빠의 가치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실패는 아빠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자신은 아빠와 함께 있었던 것이 좋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그 행복은 성공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달미의 깨달음이 생길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가치를 더 쫓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겉멋, 허세 등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달미에게도 그런 심리가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미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는 순간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은 인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벌 2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있었을 것임에도 사람들은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하는 노력에 비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은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재벌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평가절하 당하는 것은 재벌이 감내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드라마에 전경이 등장할 때마다 상당히 감탄을 하면서 봅니다.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색감 조절하는 것도 노동이고 시간이고 기술이고 돈인데 이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드라마는 지평의 사무실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드라마가 참 디테일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드라마는 앞에서 등장한 사소한 행동을 뒤에서는 의미 있는 장면으로 연결해냅니다. 이 장면에서도 콜드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평이 투자와 관련해서 냉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표현됩니다. 이 장면은 후반부의 삼산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때 지평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후에 그를 찾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명함을 남에게 안 준다는 말을 통해서 달미의 할머니인 원덕에게 명함을 준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이었는지 알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 지평의 명함을 찢은 할머니, 이것은 지평을 찾아온 사람이 원덕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드라마는 은근슬쩍 정보를 흘리면서 뒤에 등장할 이야기에 대한 복선을 잘 깔아놓았습니다.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지평의 후배인 동천이 하는 말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흙 속의 진주를 이야기하자 지평은 조기축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천의 대사, 조기축구에도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후반부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평과 원덕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그냥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장면을 굳이 사무실 안에서 촬영하여 직원들이 그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지평의 이런 행동이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지평에게 원덕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지평과 비슷하게 달미에게도 도산은 큰 의미를 가진 존재일 것 같습니다. 오는 남자들은 모두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순간을 도산과 비교하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죠. 점점 도산에 대한 비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듯 합니다. 이후엔 달미와 인재의 일과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달미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카페 지원은 달미 혼자 들어가는데 이때 달미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대신 오늘 기록은 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라는 타이틀로 은근슬쩍 묻어가려 합니다. 이 장면에서 달미가 자신의 일에 상당히 전문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근거는 바로 주문표. 카페에서 주문표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꼬이면 정말 진짜 끔찍하죠. 이렇게 일을 잘해도 결국 계약직밖에 안 되는 현실. 이것이 달미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타이틀이 등장합니다. 1화에서는 스타트업의 정의에 대해서, 2화에서는 FFF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관련 분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했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에 등장하는 삼산택의 투자자가 도산의 아빠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후 삼산택에 추가로 투자하게 될 사람이 바보일지 친구일지 궁금하게 만들죠. 지평이 도산을 찾는 과정은 상당히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꽤 많은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단축시켜서 좋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과정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과 고민을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또한 도산을 찾는 과정은 단순하게 보여주면서도 재회를 빠르게 앞당겨서 두 인물의 감정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때문에 인물의 선택에 대해서도 드라마가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것이죠. 영화계에서는 마블이 이런 생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과정은 생략되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은 생략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후 도산의 부모님이 삼산택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스타트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산과 친구들이 하려는 기술은 이미지 인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대단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나도 할 수 있는 걸 얘가 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청년들이 하는 것을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즉, 이들이 대단한 것을 하고 있음에도 그 성과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에는 이들의 사무실에 있는 게임기, 커피머신 등이 이들에게 사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언제 성공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것을 하나씩 포기하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평의 대사, 20대잖아요. 좋던 팔자도 꼬일 때죠. 저는 이 대사가 청춘에 대한 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시기에는 원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평은 도산과 만나서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도산은 지평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샌드박스 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산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이 사업에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지평은 샌드박스 입성을 거절합니다. 정말로 그의 능력 밖의 일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기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의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스타트업 중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이 없다는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지평이 변화하게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평의 말은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할 샌드박스를 성공을 만드는 회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평의 대사 이후 도산이 건네받은 메모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너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또한 지평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도산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지평이 집으로 돌아와서 영실이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영실이의 이런 능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 나의 기분을 맞춰주고 기분이 풀어지도록 농담까지 건네는 이런 AI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드라마 초반 지평은 이런 영실이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 지평이 마음의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후에 지평이 삼산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마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도산과 달미, 특이한 점은 도산은 뜨개질을 하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은 도산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미의 퇴근길, 아침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음에도 신나게 뛰어갔지만 퇴근길에 마주한 계단은 왠지 모르게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해준 것이 없어도 자신에게 정장을 선물해준 할머니, 투자금 때문에 혼은 났지만 도산이 개발하는 이미지 인식에 대한 미래를 다룬 기사를 스크랩해준 아버지. 저는 이 장면 처음 볼 때 자신이 한 스크랩을 쳐다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가 해준 것이었다니 참... 가족 이야기에 취약한 저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달미, 그리고 같은 감정을 아빠에게 느낀 도산. 다음날 아침 달미의 할머니가 달미에게 전해준 이야기, 코스모스라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청춘들을 위로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 도산은 그런 달미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인지 지평의 부탁이 진심이라고 느껴진 것인지 달미를 도와주러 갑니다. 도산의 멋있는 모습, 이거 보려고 이와 기다린 거죠. 드라마의 마지막은 코다 심사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삼산택의 기술을 높게 평가하는 상황이죠. 만에 하나, 40가지 경우 중 하나,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이야기, 삼산택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3화에서는 도산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재에 의해서 금방 들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화 미리 보기에서는 달미가 3년 안에 인재를 따라잡는 CEO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산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달미의 모습에 흔들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달미와 도산이 로맨스를 그리게 될 것 같은데 과연 3화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리뷰를 만들 때마다 스토리 정리보다는 드라마를 천천히 훑어보면서 각 장면들에 대한 의미와 등장할 이야기에 대한 예측, 그리고 저의 생각을 첨언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스타트업은 각 장면들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리뷰는 대체적으로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이게 영상 길이가 길면 편집 시간도 길어지는데, 때문에 드라마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면서 제가 할 이야기가 많아져서 정말 길어졌습니다. 구미호전은 이런 의미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서 딱히 할 이야기가 없는데 말이죠. 스타트업 첫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걱정을 했던 배수지 배우의 연기도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무엇보다 배수지 배우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역할이라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는 단순히 스타트업 기업을 키워가는 것 그 이상으로 청춘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위로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특히 도산과 아빠의 관계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들의 사업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 사실 저도 영화 유튜브를 하게 된 이후로 아버지가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 등장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나 유튜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해주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더욱 와닿았습니다. 저는 전공으로서 공부를 한 분야라서 아는 것은 제가 훨씬 더 많지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퉁명스럽게 대답은 하지만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은 기회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리며 그들의 기업은 스타트업을 넘어서 유니콘 기업으로,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3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